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유효 서명수가 3만 명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났습니다. 청구인 측은 내일부터 보름 동안 무효 서명 보정 절차에 들어가고 이르면 다음 달 말쯤에는 홍 지사 주민소환 발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 35만여 명 가운데 무효로 판정난 것은 11만여 명입니다. 청구권이 없는 사람의 서명이거나 중복 서명, 주민등록과 주소, 이름 등이 잘못 적힌 것들입니다. 무효 처리된 서명부 가운데 보정이 불가한 원천 무효 사유는 중복 서명이나 대리 서명, 청구권이 없는 사람, 성명이나 서명이 불일치한 것 등입니다.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유효 서명 수는 27만 1천여 명. 현재까지 유효 판정을 받은 서명은 24만 1천여 명으로 2만 9천여 명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무효 서명에 대해 보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청구인 측인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내일부터 보름 동안 보정 대상 서명 8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주소, 생년월일 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집집마다라도 찾아가서 보정을 하는 작업도 할 생각입니다. 보정 서명 가운데 2만 9,659명 이상이 유효로 판정되면 홍 지사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선관위는 오늘 24일 청구인 측이 보정 서명부를 제출하면 다시 검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쯤 홍 지사 주민소환 발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주민소환 투표 여부에다 홍준표 지사가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는데요. 이번 달 26일로 예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입니다. 두 사건이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홍준표 경남도정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이번 주 금요일 홍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26일에는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홍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는 새누리당 주요 대권 후보에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사드 배치나 영화 인천 상륙 작전 등에 대해 잇따른 논평을 한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경선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족쇄도 풀어줄 수 있지 않느냐. 반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는 정치적 치명타가 불가피합니다. 대선 후보에서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거센 사퇴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된 어떤 그런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소환이 벌어졌고 또 그걸 갖다가 막으려고 또 다른 범죄가 사실 저질러졌던 것이고. 주민소환 절차도 홍 지사에게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주민소환 청구 요건이 갖춰지면 직무가 정지되고 소환을 묻는 찬반 투표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주 휴가를 보내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홍 지사가 정치자금법 재판과 주민소환이라는 두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원룸에 살고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10년 신상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지를 확인하고 가스배관을 통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를 도운 전현숙 도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현숙 도의원이 지난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후보 지지 연설을 하고 국민의당 경남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인 전 의원은 당원 신분은 잃었지만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은 유지됩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농작물 해충 피해가 심각한데요. 야생의 숲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참나무 해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1000년 넘게 견뎌온 참나무 숲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라시대 최초의 선생이 조성했다는 천년숲.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숲입니다. 그런데 이 숲 나무 중 70%를 차지하는 졸참나무의 열매인 도토리가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참나무의 중인 도토리 거위벌레가 도토리를 잘라내버린 것입니다. 종자가 제대로 결실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후계목이 생산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난화로 수년 전 지리산 등지에서 확인된 도토리 거위벌레가 올 여름 폭염으로 더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다른 환경도 있겠지만 도토리벌레의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은 나무들이 어린 나무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도토리가 있기도 전에 피해를 입고 있지만 도토리 거위벌레를 방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천적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소각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온난화에다 폭염으로 숲과 산의 도토리가 사라지면서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줄고 어린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이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되면서 부산의 수산 특산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만 원 이하인데다 실용적이고 건강을 중요시하는 추세와도 맞기 때문입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싱싱한 문어. 고급 수산물인 전복도 손질이 한창입니다. 모두 어묵에 들어갈 재료입니다. 이런 고급 재료 덕에 이 어묵들은 건강에 좋은 고급 선물로 인기를 얻으면서 명절에만 10,000세트 이상 팔려나갑니다. 가격대도 3만 원부터 다양해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더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만 원대 제품이 아주 잘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4만 원대 제품을 5만 원짜리 세트 이상으로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밥도둑 명란이 접시마다 소복소복 담깁니다. 위생적인 시설 속에서 저염으로 처리된 이곳의 명란은 명절에만 3억 원대의 매출을 올립니다. 최고로 인기 있는 제품이 800g, 5만 5천 원인데 49,900원으로 낮춰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멸치와 김, 미역 등 부산의 다양한 수산 가공품들은 실용적인 데다 웰빙 이미지가 강해 유통업계 명절 선물의 12에서 1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국적인 유통망까지 갖추고 있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합리적인 선물로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 낮 기온 35도에서 7도 선까지 올라 더위의 절정을 가리켰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 2, 3도가량 내려가긴 하겠지만 폭염특보가 해제된 건 아닙니다. 경남 모든 시군에 내려졌고요. 기상청은 광복절까지 폭염 수준의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는 구름량 적은 모습이지만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대기 불안정은 오후로 갈수록 최고치를 가리키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25도, 김해는 26도로 시작합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1, 2도가량 낮게 출발하는 가운데 한낮에는 창녕 34도, 창원과 고성 33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진주 23도, 거창은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남해 34도, 하동은 35도 안팎으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먼 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016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에 참가 작품을 오는 24일까지 김해 분청도자관에서 접수합니다. 통영시가 휴가지에서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근절 등을 위한 착한 물가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단속을 벌여 36개 사업장과 개인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고성군이 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무인 헬기와 광역 방제기를 이용한 집중 방제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1시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과 민간기업 등과 합동으로 해적 진압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수부, 해군, 민간선사 등 훈련 요원 350여 명이 참석하며 대한해운 소속 상선 한 척과 오는 18일 아덴만으로 출항 예정인 4,400톤급 문무대왕함과 고속단정, 링스 헬기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20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치매 관련 노인복지시설 등을 연계해 치매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수탁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연간 운영비 6억 원이 지원됩니다. 경남의 치매 환자는 지난해 4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장미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품종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0년 화훼연구소가 육성한 햇살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핑크 스프레이 품종인 햇살은 수출 시장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현재 주요 장미 생산지 12농가에 19만 그루가 보급돼 있습니다. 화훼연구소는 햇살이 가격 경쟁력과 병해충 저항성, 생산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 농가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2018년 열리는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 이병국 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정책관을 임명했습니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문화행사 홍보본부장으로 일하는 등 다양한 국제경기대회 개최 경험이 있습니다.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20개 나라 선수와 임원 4,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